제3차 동방경제포럼 참석자 문재인 대통령이 러시아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어제 푸틴 대통령하고 정상회담을 가졌는데요. 현지에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정영석 기자 나와 있습니까? 네,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입니다. 예, 블라디보스톡이군요. 북한이 6차 핵실험으로 도발 수위를 최고조로 높인 가운데 이루어진 문재인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입니다. 푸틴 대통령하고 정상회담 결과를 보니까 이 해법 마련이 쉽지 않아 보이던데 현지에서 느껴지는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북한의 핵을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갖았습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방법론에서 차이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6차 핵실험 대응 조치로 보다 강도 높은 제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예. 현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검토 중인 대북 원유 공급 중단을 러시아도 적극 협조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예. 북한을 대화의 길로 끌어들이기 위한 뜻으로 풀이됩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6자 회담에 응하지 않아 중국이 원유 공급을 중단한 적도 있는데 그 이후에 북한이 6자 회담에 참여했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푸틴 대통령은 제재와 압박보단 대화와 협상을 해야 한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을 아무리 압박해도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또 러시아는 북한에 매년 4만 톤의 아주 미미한 석유를 수출하고 있다고 말해서 사실상 거부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푸틴 대통령은 특히 감정에 휩싸여 북한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면 안 되고 냉정하게 정치 외교적 해법으로 현재 상황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관건인 그러니까 대북 제재 관건이죠. 원유 공급 문제. 여기에 있어서 러시아와 중국의 협조를 얻어낸다는 게 지금으로서는 뭐 쉽지 않아 보이네요. 경제적인 그렇습니다. 협력에서는 성과가 있었습니까? 네, 우리나라는 한미 FTA 재협상, 폐기 이런 문제들로 현재 골치 아픈 상황인데요. 이번 문 대통령의 러시아 순방에서 FTA의 새로운 물꼬가 트였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러 두 정상이 한국과 유라시아 FTA 체결을 추진하기로 한 겁니다. 또 한러 수교 30주년이 오는 2020년인데 이때까지 양국 간 교역액을 연간 300억 달러로 확대하고 인적 교류는 연 100만 명 이상으로 늘리기 위해서 경제교류 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양국은 공동 작업반 구성에 합의했고 오는 10월 개최 예정인 유라시아 경제위원회 5개국 총리회담에서 러시아가 한 유라시아 FTA를 적극 지지하기로 했습니다. 양국은 어제 경제공동위원회도 가졌는데요. 여기에선 가스관과 전력망, 한반도 종단 철도와 시베리아 횡단 철도 연결 등 우리와 북한, 러시아, 즉 삼각 협력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양국 정부는 4개 부분의 양해 각서와 한계 협정 개정안에도 서명을 했습니다. 이번 러시아 순방이 외교 안보뿐 아니라 경제 교류의 문을 여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예. 그런데 푸틴 대통령 별명이 지각대장이지 않습니까? 메르켈 독일 총리를 4시간이나 기다리게 한 기록도 있는데 어제도 어김없이 지각을 했다죠? 네. 푸틴 대통령과 우리 문 대통령의 한러 단독 정상회담이 한국 시간으로 12시에 예정돼 있었는데 푸틴 대통령은 이 자리에 34분, 그러니까 12시 34분에 도착을 했습니다. 34분 정도 지각을 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지각 대장이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는데 1시간 지각은 흔히 볼 수 있는 일이라고들 합니다. 34분 지각한 거면 굉장히 예우를 한 거라고 평가가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회담에선 1시간 45분이나 늦었었고요. 일본 아베 총리와의 회담에서도 2시간 늦게 모습을 드러낸 적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푸틴 대통령 때문에 이번 한러 정상회담도 34분 좀 늦춰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두 정상이 또 예정이 없었던 산책에 나서기도 했던데요? 네. 이 양국 정상이 해안가를 끼고 산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참 보기 드문 일이죠. 일정이 없던 이 시간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전격 제안으로 이뤄진 건데요. 이 두 정상은 회담에 이어서 공동 언론 발표를 가졌는데 공동 언론 발표를 끝난 뒤에 한 차량에 나란히 탑승해 극동연방대학 캠퍼스 안에 있는 해변가를 걸었습니다. 이 극동연방대학은 저희 현재 한국 기자단과 한국 측에서 머물고 있는 이 숙소 캠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 거리를 극동거리라고 불리는데 두 정상은 극동거리에 있는 평창 동계올림픽 홍보관을 둘러봤습니다. 이 문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 30여 분 동안 함께 해안가를 걸었는데 어떤 대화를 나눴을지도 궁금하지만 향후 양국 관계 증진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습니까? 이 때문에 우리와 몽골의 정상회담은 예정된 시간보다 2시간 가까이 연기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공동 언론 발표 때를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목소리가 평소와는 좀 다르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네, 약간 그렇습니다. 약간 감기 기운이 든 듯한 목소리였는데요. 아무래도 1박 2일 동안 한러 정상회담 또 몽골과의 정상회담을 갖는데 준비를 많이 하셨겠죠. 또 잠시 후면 한일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고요. 그렇죠. 여기에 이번 순방의 목적인 동방경제포럼 기조연설도 해야 합니다. 취임 이후 제대로 쉴 수 없는 상황에서 어제는 이른 아침 순방길에 올라야 했습니다. 다행히 건강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예. 몽골 대통령과의 회담은 어땠습니까? 우리가 2시간 늦어져서 불쾌해하지는 않던가요? 오히려 몽골 대통령도 한 10여 분 정도 늦게 도착을 했습니다. 한일, 일본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회담 때문에 늦었는데요. 할트마긴 바트 톨카 몽골 대통령, 우리나라와 문재인 대통령에게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바트 톨카 대통령은 지난 7월 8일 몽골의 제7대 대통령으로 당선됐습니다. 그래서인지 몽골 대통령은 회담 모두 발언에서 양국의 대통령 선거가 거의 동시에 치러졌다며 몽골 역시 대통령 선거가 쉽지 않게 치러졌다고 말했습니다. 또 우리나라 대선 기간 내내 관심을 가졌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비공개 회담에선 문 대통령이 유엔에서 대북 원유 공급 중단을 결의할 때 몽골도 적극 협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북한이 도발을 멈추고 대화로 나오도록 하기 위해 제재 수위를 높이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몽골 대통령은 몽골로 돌아가자마자 시급히 북한의 핵실험을 논의할 것이고 협의 내용을 문 대통령에게 알려드리겠다고 답했습니다. 또 몽골은 우리나라처럼 분단 상황이고 그 아픔을 직접적으로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예. 자, 문재인 대통령이 잠시 후에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도 정상회담을 갖게 되죠. 네, 우리 시간으로 잠시 후인 오전 8시 30분에 아베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두 정상은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도발과 6차 핵실험 강행에 따른 대응 조치를 놓고 의견을 교환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르고 북한이 절감할 수 있는 실질적 조치를 말하는 건데 앞서 문 대통령이 강조했듯이 대북 원유 공급 중단 조치를 아베 총리에게도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끝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러시아 순방 관련 뒷얘기들도 좀 궁금합니다. 좀 정리를 해 주시죠. 네, 푸틴 대통령의 지각 얘기도 나왔는데 푸틴 대통령 어제 정상회담과 공동 언론 발표를 마친 직후에 축구 얘기를 꺼냈습니다. 이번에 우리 축구 대표팀이 월드컵 본선에 진출하는 것을 축하한다고 이렇게 말했는데 이 푸틴 대통령의 예상치 못한 덕담에 문 대통령은 크게 웃으며 감사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안에 있던 참석자들은 모두 박수를 치기도 했습니다. 또 영부인 김정숙 여사 얘기를 빼놓을 수 없겠죠. 이 김 여사는 러시아 연해주 우수리스크 인근 강변에 있는 헤이그 특사 이상설 선생의 유허비를 참배했습니다. 김 여사는 이상설 선생의 외손녀 이현원 씨, 외증손녀 이남희 씨와 함께 유허비에 헌화하고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헌신하다 순국한 선생의 넋을 기렸습니다. 올해가 이상설 선생의 서거 100주년이 되는 해인데요. 김 여사는 무엇보다 유족들이 대를 이어 살아가고 있어 감사하다며 선열의 뜻을 늘 잊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블라디보스톡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예, 러시아에서 대통령 동행 취재를 하고 있는 정영석 기자였습니다. 윤태권 실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문 대통령, 다음 푸틴 러시아 대통령 정상회담 좀 정리하죠. 예, 단독 정상회담 했고 오찬을 겸한 확대 정상회담도 했어요. 예. 언론 공동 보도문도 나왔는데 지금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동방경제포럼이라는 행사가 있습니다. 매년 열리는 건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26개국에서 정부 대표단을 파견했어요. 국가 원수급으로는 우리 문 대통령, 아베 일본 총리, 할트마긴 몽골 대통령이 참석하고 북한도 김영재 대외경제상을 단장으로 한 대표단을 파견했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꼭 대통령이 안 가도 되는 행사예요. 근데 문 대통령이 간 거거든요. 이건 이제 블라디보스톡은 우리 가깝지 않습니까? 그렇죠. 모스크바하고 달리. 그리고 이번 일정도 1박 2일이니까 지리적 부담이 덜한 것도 있지만은
일본, 중국보다 러시아를 먼저 간 거잖아요. 미국 방문 후에 바로 러시아. 그렇죠. 예. 우리 입장에서는 뭐랄까 상당히 러시아의 위상을 이렇게 높이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네, 북핵 문제 해결에 러시아가 큰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 뭐 이런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육자회담 당시에 러시아도 육자회담 멤버였지 않습니까? 아, 당연하죠. 예, 그런 것인데, 근데 이게 좀 우리 뜻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그래요? 예. 러시아에는 어떤 입장입니까? 자, 오늘 말씀드리기 전에 최근에 중국에서 브릭스 정상회의라는 게 있었어요. 예. 중국, 러시아, 브라질, 인도, 남아공 정상들이 모인 회의인데, 이 회의 와중에 북한이 핵실험했거든요. 이 회의를 하는 기간 그렇죠. 중에. 근데 이 푸틴 대통령이 핵실험 직후에 대북 제재는 이미 한계선에 도달했다. 전혀 효율적이지 않다. 그들은 북한이죠. 그들은 자신들이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하면 풀을 먹으면서도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어허. 이게 상당히 냉정한 발언인데 어떻게 보면은 예. 우리 생각하고는 거리가 있는 거죠. 예. 어쨌든 북한은 자신들이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하면 이란 전제가 있잖아요. 네. 근데 거듭거듭 미국도 우리도 당신네 우리 체제 보장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못 믿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문 대통령이 러시아 가기 전에 어제 제가 말씀드렸는데 푸틴 대통령 통화를 했어요. 예. 그러면서 대북 원유 공급 중단을 언급했는데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푸틴 대통령이. 예. 그러니까 오늘 정상회담 후에 언론 공동 발표문에서도 문 대통령이 이게 낭독한 파트를 보면은 한러 정상은 국제사회에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 6차 핵실험을 강력히 규탄하며 한반도와 극동의 무한 잠재력을 실현하기 위해 북한 핵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 정도예요. 뭐 거의 아무 얘기도 안 한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서 푸틴 대통령이 낭독한 파트를 보면은 제재는 소용이 없다. 이런 예. 이야기 부분이 이제 명확하게 들어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생각이 이제 다른 것이고 앞서 제가 브릭스 정상회담 말씀드렸지만은 그때 푸틴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속내를 많이 드러낸 게 네. 지금 대북 제재 여기에 대해서도 북한 노동자의 러시아 통출도 다 해야 3만 명이다. 거의 없는 것이다 마찬가지다. 이게 지금 대북 제재 남은 것 중에 두 가지가 사실은 그 중국의 원유 송출 잠그라는 거하고 러시아의 노동자 송출 중단하라는 거거든요. 네. 3만 명이면은 이제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급여를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1인당 1년에 만약에 뭐 한 몇천 달러다라고 해도 한 1억 불이 넘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푸틴 대통령이 이걸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줄일 생각 없다. 별로 우리는 할 일이 없다. 그렇죠. 그리고 오히려 지금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북중 거래에 대해서는 보는 눈이 아주 많고 감시가 치열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신의주 단둥 그쪽 라인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오히려 러시아를 우회하는 거래가 늘어난다. 뭐 나진, 핫산 뭐 이런 쪽도 그렇고요. 네.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런 것 같아요. 동북아에서 지금 미국이 난처해지고 있고 한중 관계도 난항을 겪으면서 상대적으로 자기들의 이제 뭐 위상이 올라간다든지 뭔가 좀 개입할 부분이 생긴다든지 이런 것을 조금 즐기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까지도 들거든요. 자기들 제가 너무 위상은 과하게 올라간다. 보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예. 근데 위상은 올라가지만 북한에 대한 제재만으로는 안 된다. 예. 제재할 것도 러시아 입장에서는 별로 없다. 그렇죠. 계속 이런 입장이라는 얘기는 이게 그러니까 대화 국면으로 가자 이건가요? 예, 그렇기도 하고 중국에 대해서 이게 이런 시그널이 되는 게 중국이 이제 우려하는 바는 자기들은 다 제재하더라도 제재 동참하더라도 러시아가 뚫려놓으면은 북한이 또 급속도로 러시아랑 가까워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이게 레버리지를 하나 상실하게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애매한 것이고 그리고 오늘 그 한러 정상회담을 보면서도 정상회담 정도 하면은 사실은 상대 쪽 입맛에 맞는 이야기들도 상당히 해주지 않습니까? 한두 마디 꼭 넣어주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푸틴 대통령은 뭐 정상회담 때 37분 지각도 했고 물론 뭐 이분은 누구한테든 다 지각을 하는 사람입니다만은 지각 상습범이잖아요. 예. 그리고 공동 보도문에서도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 것은 참 우리가 러시아를 통로로 해서 뭔가 북한의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것은 아주 쉽지 않아 보인다. 예, 앞으로도 네. 그런 느낌입니다. 그렇다고 러시아도 북한이 핵을 보유하는 국가로 공인되는 걸 바라진 않을 거잖아요. 그렇죠. 오늘 또 그 이야기는 명확히 했습니다. 중국과 함께 핵 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 예, 그건 이야기를 했죠.
그런 입장은 있으나 지금과 같은 압박 강화라고 하는 데에는 뭐 적극 동참할 생각은 별로 그렇죠. 없다. 자기들만의 칼날을 계속 드러내겠다 이런 거겠죠. 그리고 미국 생각 바꿔라 뭐 이런 네. 촉구라고도 볼 수 있겠죠.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태권 실장이었습니다. 1부 마무리 짓고요. 7시 5분 2부에 다시 옵니다. 한러 두 정상이 한국과 유라시아 FTA 체결을 추진하기로 한 겁니다. 예. 또 한러 수교 30주년이 오는 2020년인데 네. 이때까지 양국 간 교역액을 연간 300억 달러로 확대하고 인적 교류는 연 100만 명 이상으로 늘리기 위해서 이 경제 교류 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예. 이를 위해서 양국은 공동 작업반 구성에 합의했고 오는 10월 개최 예정인 유라시아 경제위원회 5개국 총리회담에서 러시아가 한유라시아 FTA를 적극 지지하기로 했습니다. 이 양국은 어제 경제공동위원회도 가졌는데요. 여기에선 가스관과 전력망, 한반도 종단 철도와 시베리아 횡단 철도 연결 등 우리와 북한, 러시아, 즉 삼각 협력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양국 정부는 4개 부분의 양해 각서와 한계 협정 개정안에도 서명을 했습니다. 예. 이번 러시아 순방이 외교 안보뿐 아니라 경제 교류의 문을 여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예. 그런데 푸틴 대통령 별명이 지각대장이지 않습니까? 메르켈 독일 총리를 4시간이나 기다리게 한 기록도 있는데 어제도 어김없이 제3차 동방경제포럼 참석자 문재인 대통령이 러시아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어제 푸틴 대통령하고 정상회담을 가졌는데요. 현재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정영석 기자 나와 있습니까? 네,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입니다. 예, 블라디보스톡이군요. 북한이 육차 네. 핵실험으로 도발 수위를 최고조로 높인 가운데 이루어진 문재인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입니다. 푸틴 대통령하고 정상회담 결과를 보니까 이 해법 마련이 쉽지 않아 보이던데 현지에서 느껴지는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북한의 핵을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갖았습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방법론에서 차이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6차 핵실험 대응 조치로 보다 강도 높은 제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예. 현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검토 중인 대북 원유 공급 중단을 러시아도 적극 협조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예. 북한을 대화의 길로 끌어들이기 위한 뜻으로 풀이됩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6자 회담에 응하지 혹시 지각을 했다죠? 네. 푸틴 대통령과 우리 문 대통령의 한러 단독 정상회담이 한국 시간으로 12시에 예정돼 있었는데 예. 푸틴 대통령은 이 자리에 34분, 그러니까 12시 34분에 도착을 했습니다. 34분 정도 지각을 한 별명, 거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예. 대로 이제 지각 대장이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는데 1시간 지각은 흔히 볼 수 있는 일이라고들 합니다. 예, 34분 지각한 지난해 거면 굉장히 예우를 한 거라고 평가가 나오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회담에선 1시간 45분이나 늦었었고요. 예. 일본 아베 총리와의 회담에서도 2시간 늦게 모습을 드러낸 적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푸틴 대통령 때문에 이번 한러 정상회담도 34분 전 늦춰서 시작이 됐습니다. 예. 그리고 두 정상이 또 예정이 없었던 산책에 나서기도 했던데요. 네. 이 양국 정상이 해안가를 끼고 산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참 보기 드문 일이죠. 일정이 없던 이 시간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전격 제안으로 이뤄진 건데요. 이 두 정상은 회담에 이어서 공동 언론 발표를 가졌는데 공동 언론 하나 중국이 원유 공급을 중단한 적도 있는데 그 이후에 이 북한이 6자 회담에 참여했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예, 하지만 푸틴 대통령은 제재와 압박보단 대화와 협상을 해야 한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을 아무리 압박해도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또 러시아는 북한에 매년 4만 톤의 아주 미미한 석유를 수출하고 있다고 말해서 예. 사실상 거부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푸틴 대통령은 특히 감정에 휩싸여 북한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면 안 되고 냉정하게 정치 외교적 해법으로 현재 상황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관건인 그러니까 대북 제재 관건이죠. 원유 공급 문제. 여기에 있어서 러시아와 네. 중국이 협조를 얻어낸다는 게 지금으로서는 뭐 쉽지 않아 보이네요. 경제적인 그렇습니다. 협력에서는 성과가 있었습니까? 네, 우리나라는 한미 FTA 재협상, 폐기 이런 문제들로 현재 골치 아픈 상황인데요. 네.
이번 문 대통령의 러시아 순방에서 FTA의 새로운 물꼬가 트였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발표를 끝난 뒤에 한 차량에 나란히 탑승해 극동연방대학 캠퍼스 안에 있는 해변가를 걸었습니다. 예. 이 극동연방대학은 저희 현재 그 한국 기자단과 한국 측에서 머물고 있는 이 숙소 캠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그렇군요. 네, 이 거리를 극동거리라고 불리는데 두 정상은 극동거리에 있는 평창 동계올림픽 홍보관을 둘러봤습니다. 이 문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 30여 분 동안 함께 해안가를 걸었는데 어떤 대화를 나눴을지도 궁금하지만 향후 양국 관계 증진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습니까? 이 때문에 우리와 몽골의 정상회담은 예정된 시간보다 2시간 가까이 연기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공동 언론 발표 때를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목소리가 평소와는 좀 다르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네, 약간 그렇습니다. 약간 감기 기운이 든 듯한 목소리였는데요. 예, 아무래도 1박 2일 동안 한러 정상회담 또 몽골과의 정상회담을 갖는데 준비를 많이 하셨겠죠. 또 잠시 후면 한일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고요. 그렇죠. 여기에 이번 순방의 목적인 동방경제 포럼 기조연설도 해야 합니다. 취임 이후